지하, 턱관절, 치아 교정, 그 다음에 앞니 크라운에 대해서 상담 이메일이 있어서 이 환자 증례를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환자는 이 사진만으로 답이 나왔죠? 여기하고 여기 신경치료해서 앞니 크라운 씌우라고 해서 걱정돼서 저에게 이메일 보냈는데요. 턱관절 치료하고 앞니 크라운은 불필요하고요. 교정은 필수적으로 해야죠. 사진을 저희 측에서는 보통 6장까지 요청하는데 더 정확하게 9장 보냈어요. 6, 7년 전에 신경치료 받았다가 레진 했는데 이게 좀 변색이 됐나봐요.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방금 같은 경우 요런 거 변색된 거 레진만으로 하는 게 최선의 치료죠.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거거든요. 만 12세부터 교정을 했대요. 5년 동안. 부정 교합 때문에 교정을 5년을 했는데 치아 교합 상태가 그 모양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자,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굉장히 이런 환자들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정성껏 보냈잖아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상담한 치과에서 찍은 사진 정면, 우측, 좌측, 그다음에 우하, 좌하, 파노라마 얼굴 사진, 앞니 안쪽이 좀 변색이 많이 됐죠. 아래 치아에 설측 유지 장치, 그래서 교정 치료까지 했다는 건데 우측 교합이죠. 옆에서 보면 이게 1번, 2번, 3번, 11, 12, 13, 14, 15, 16인데 13번 치아가 아래 치아 43번 치아랑 잘 물리는 것처럼 보이죠. 21, 22, 23번인데 지금 환자가 가장 큰 문제를 호소한 게 21번하고 22번의 심미적인 거 조금 색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치아도 보면은 교합이 잘 물리는 것처럼 보이죠. 자, 정면 사진 볼게요. 네, 안 물려요. 보세요. 아까 21, 22, 23번 옆 사진으로 보면 물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면 사진에서 분명히 떨어진 거 확인되고요. 우측도 떨어진 거 보이죠?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뭐예요? 5년 동안 교정 치료를 했는데 교합을 제대로 안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3번 치아가 안 물려서 교합 유도 기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턱관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정을 다시 해야죠. 이게 어려운 교정도 아닌데 12살에 했으면 교합을 완벽하게 해서 끝냈어야죠. 지금 만 24세죠? 17세에 교정이 끝났다면 9년 정도 동안 교합이 유지가 됐었어야죠. 자, 우하 사진이에요. 우하 사진에서 보면은 교합이 안 물리는 게 보이죠. 여기도 안 물리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거 좀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아래에서 찍은 것만이 교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환자가 왔을 때 사진을 찍는 치과는 그래도 교합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 치과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치과들이 많아요. 자, 좌하 사진이에요. 교합 유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 안 나오니까 턱관절이 안 좋아서 턱관절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거 치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브라켓 붙이고 와이어 건 다음에 고무줄 걸면 제가 보통 4개월 안에 여기 붙어요. 3번 치아. 그러면 턱관절 치료 끝나는 거예요. 턱관절 치료를 따로 한답시고 여기다가 스플린트 끼고 이런 멍청한 짓을 하면은 개방 교합, 앞니 사이가 더 많이 벌어진다니까 여기가. 그러면 얼굴 더 길쭉해지고 턱관절 상태 안 좋아지고 교정할 때 고무줄로 이 치아를 모아야 되는 거리만 길어져요.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에요. 스플린트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뿌리끈 염증이 있는데 재신경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아가 아마 이게 좀 확률이 높고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건 스탠다드 사진을 찍어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매우 유력하죠. 재신경 치료가. 오히려 이런 게 신경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25번 이거 좀 불안정해 보이죠.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좀 여기 37번도 좀 불안정해 보이고 46번도 좀 불안정해 보이고 이런 것들. 근데 교정하느라고 아래 치아 앞니 치근 흡수만 일어난 것 같네요. 아니, 치근 흡수까지 일어나면서 교정했으면 결과가 나왔어야죠. 결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스플린트를 끼지 말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스플린트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쌤 말이 맞았어요. 반신반의로. 그냥 대학병원이니까 믿자. 설마 대학병원에서 잘못된 치료를 할라디야. 그런 마음으로 스플린트를 끼웠다가 어금니까지 교합 싹 다 망했대요. 네, 아예 입이 안 다물어진대요. 당연하죠. 제가 그런 사람들 경고해줬잖아요. 턱관절 위치의 변화로 인해서 또는 스플린트를 끼면 턱관절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겠죠.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현실은 교합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교합을 더 망가뜨리는 게 바로 스플린트죠. 이제야 믿게 된대요. 아, 진작 믿을걸. 굳이 대학병원 가서 턱관절 상태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교합 잘하는 치과 가서 교정 검사하는 게 낫겠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엄마는 자꾸 대학병원 믿으라고 턱관절 상태나 보자고 하네요. 제가 진실을 알려줘도 못 알아먹으면 고생을 해야죠. 몸으로 고생을 한 다음에 깨닫기라도 했으면 다행이죠. 턱관절이 생긴 원인은 5년 동안 교정을 뻘짓거리를 해서 교합을 제대로 맞추질 못했기 때문에 턱관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치아 교정을 하면 되지 턱 관절 치료를 다시 할 필요 없고 앞니 크라운도 이거 레진 다시 하면 되지 꼭 크라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렸잖아요. 턱 관절 치료하고 앞니 크라운은 불필요, 교정은 필수. 그 턱 관절 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하고 원리를 모르는 채 턱 관절 치료한다는 멍청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턱 관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과두, 여기 노란 게 디스크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턱을 입을 벌릴 때 어떻게 벌려? 개구 운동, 입을 벌리는 운동의 전반부에서는 회전 운동을 하다가 입을 더 크게 벌리게 되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활주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폐구 운동, 입을 닫을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닫아지고 그 다음에 회전해서 이렇게 닫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저 같은 턱관절 환자, 너 턱관절 환자잖아. 소리 나잖아요. 소리 들었죠? 네, 소리 난단 말이에요. 이런 나 같은 턱관절 환자들은 이게 따로 논단 말이야. 따로 놀아. 어떻게 노냐? 개구 운동의 초반부에 이게 회전 운동을 하고 활주를 하다가 과두의 디스크가 나중에 들어가요.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어가면서 딸깍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고 닫을 때는 뭐 이렇게 닫아지고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놀면서 오작동을 하는 게 턱관절 병인데 그럼 이 오작동이 왜 생기느냐? 여기가 잘못돼서 턱관절 병이 생겼다는 어리석은 지구인이 너무 많아요. 구강내과 출신이든 전문이든 무슨 턱관절 출신이든 다 필요 없어. 원리가 잘못됐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교합이 안 좋아서 그래. 교합이 좋은 교합을 가진 사람들 3번 치아 같은 게 이렇게 딱 물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 3자 보이죠? 3자 요 3자 보이잖아요. 요 3자 요 3자가 이렇게 딱 밑에 치아랑 붙어 있어.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요? 턱을 앞 옆으로 해서 이렇게 먹는데 보통 이런 운동을 하죠. 근데 이 3번 치아가 유도를 잘 해주는 사람들은 어금니에 부딪힘이 없어. 그래서 정상적인 아까 말한 정상적인 턱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턱 운동이 이루어져. 이 환자처럼 교합 유도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안 나오거나 또는 이 크라운에 자연치아 뭐 6번이나 7번 같은데 또는 뭐 이런 데다 이제 크라운을 하면서 교합 간섭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유도가 안 나온 사람들은 밥을 앞 옆으로 먹을 때 이게 자꾸 부딪혀요. 또는 크라운을 교합 유도가 나와도 크라운을 했는데 교합을 잘못 맞춰가지고 교합 간섭이 생겨. 그럼 자꾸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아에 충격이 가서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두가 그 어금니가 부딪히는 교합 간섭을 피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 여기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턱관절이 정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과두가 디스크를 잡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턱관절 환자들은 따로 움직인다고 이게. 그래서 소리도 나고 오작동도 나고 또는 이 턱관절 주변에 근육에 이상 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큰 근육이 있는데 교근, 측두근 이 턱을 움직일 때 이 주변 근육이 과긴장하거나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도 생기고 여기 두통이 아니라 측두근의 근육통이죠. 근육통. 이런 것들이 생기면 턱관절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치느냐? 백날 구강내과 가서 여기 뭐 마사지 하고 뭐야 보톡스 맞고 별 해도 안 고쳐져. 왜? 이게 원인이 아니니까 원인이 치아의 교합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아니 아까 그 환자 교합 유도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3번 치아가. 그러면 브라켓 붙이고 와이어 건 다음에 고무줄 걸면 이 3번 치아가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4개월 안에 붙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딱 붙어야죠. 그러면 턱관절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따로 멍청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 답답해서 진짜. 여기가 정상 작동 시키려면 여기를 고치면 된다니까?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근데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안 따르고 아무 생각 없이 스플린트를 여기다 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낄 때는 인공적인 그 교합 장치를 끼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의 이런 느낌이나 이런 느낌. 응? 어금니 6, 7번 치아만 한 서너 점 물리고 앞니가 하나도 안 물리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교합 장애인이 되는 거지. 그럼 교합 장애인을 스플린트는 교합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교정을 해서 고치자는 거야. 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교정해서 교합 유도 만들고 교합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구강내과나 이런 사람들도 뭐라 그러느냐. 턱이 이게 고쳐지면서 어쩔 수 없이 턱이 좋은 위치로 가면서 움직이면서 교합이 변한 건 어쩔 수 없다. 뭐가 어쩔 수 없긴 어쩔 수 없어.
멍청한 짓 한 거지. 쉬운 방법 놔두고 멍청한 거 한 거지. 그게 진실이에요.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은 무사할 수 있어요. 네, 이만 마칠게요.